12.3 내란의 비선으로 지목된 전직 정보사령관 노상원 씨가 계엄 이틀 전 햄버거집에서 정보사 지휘부와 만난 데 이어 계엄 당일엔 군사경찰 역할을 하는 군 전현직 관계자들과 이른바 2차 햄버거 회동을 한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MBC 취재 결과 이 2차 회동의 참석자는 전 국방부 수사본부장 등 국방부 조사본부 소속 전현직 군 장교들이었는데요. 1차 햄버거 회동에서 선관위 서버 침탈을 지시했던 노 씨가 2차 회동에선 군 체포조, 나아가 직속 수사팀을 꾸리려 했던 게 아닌지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의문의 롯데리아 2차 회동, 조건희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비상계엄 선포 8시간 전인 12월 3일 오후 2시 반쯤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이 경기도 안산 상록수역 앞 롯데리아를 찾았습니다. 곧이어 검은 정장을 입은 남성 3명과 만났습니다. 4시 3분까지 1시간 반가량 머물렀습니다. 그냥 검은 옷 차림이었어가지고 그것만 봤어요. 시간을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4시라고 하셨습니다. MBC 취재 결과 노 전 사령관이 만난 3명은 모두 국방부 조사본부 소속의 전현직 군 장교로 확인됐습니다. 2013년 국군 사이버사령부 댓글 공작 사건에 대한 부실, 축소수사 혐의로 구속된 전 국방부 수사본부장도 자리에 있었습니다. 민간인인 노 전 사령관이 계엄 이틀 전 당시 정보사령관 등 정보사 최고 지휘부와 만난 데 이어 같은 장소에서 이번엔 군사경찰을 운용하는 군 최고 수사기관 출신들과 모인 겁니다. 두 번의 햄버거 회동에 모두 참석한 건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이 유일합니다. 노 전 사령관은 첫 번째 햄버거 회동에서 정보사의 부정선거 증거를 찾기 위해 중앙선관위 서버를 확보하라고 주문했습니다. 경찰은 2차 회동에 특히 전직 수사본부장이 동석했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국회의장과 여야 대표 등을 잡기 위한 군 체포조 동원을 넘어 김용현 전 국방장관 직속 사설계엄 수사팀 구성을 지시받은 게 아닌지 수사하고 있습니다. 국방부 조사본부는 비상계엄 시 합동수사본부 구성을 맡게 되는데 공교롭게도 국방부 조사본부장과 차장은 현재 모두 업무에서 배제된 상태입니다. 국방부 수사본부장을 지낸 김모 전 대령에게 내란 실행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한 경찰은 2차 햄버거 회동의 목적과 구체적인 논의 내용 등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건희입니다. 자, 이번엔 공수처 연결해서 12.3 내란 사태 수사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공조수사본부가 오늘 윤석열 대통령에게 2차 출석 요구서를 보냈는데요. 자, 구민지 기자, 공조수사본부가 윤 대통령에게 언제 어디로 출석하라고 한 겁니까? 네, 다음 주 수요일이죠. 25일 오전 10시에 이곳 정부 과천청사에 있는 공수처 검사실로 나오라고 윤 대통령에게 통보했습니다. 경호 문제 등을 고려해 청사 출입 인원이 적은 성탄절 휴일을 택한 걸로 보입니다. 출석 요구서에는 윤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가 적시됐습니다. 가장 큰 관심은 윤 대통령이 이번에는 나올 건지겠죠. 지금까지 검찰과 공수처가 각각 한 번씩 불렀고 다 안 나왔는데 이번 요구까지 거부하는 건 윤 대통령에게도 큰 부담이 될 거라는 지적이라는 해석이 나옵니다. 수사기관은 정당한 이유 없이 두세 번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통상 체포영장을 청구합니다. 앞서 오동훈 공수처장은 윤 대통령이 계속 불응하면 체포영장 청구를 검토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죠. 또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하지 못하도록 경호처에 경고 공문을 보내겠다고도 했습니다. 결국 윤 대통령이 성탄조사에 또 응하지 않으면 체포영장 청구 수순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자, 사상 초유의 현직 대통령 조사를 앞두고 여러 준비가 필요할 텐데 어떤 움직임들이 있습니까? 네, 제가 이곳에서 쭉 지켜봤는데 공수처가 하루 종일 분주하게 움직였습니다. 우선 윤 대통령 출석을 대비해 경호 차량의 위치를 확정했고요. 또 취재진에게도 개인정보를 제출한 뒤 일일 방문증을 발급받아야 청사 출입이 가능하다고 재차 공지했습니다. 과천청사에는 공수처뿐 아니라 다른 정부기관들도 입주해 있는데요. 25일엔 전면 출입 통제가 이뤄질 수도 있습니다. 조사 준비에도 속도를 내는 모습입니다.
국방부 조사본부 소속 수사관 5명이 오늘부터 공수처에 상주하면서 수사 지원 업무에 투입됐고요. 공수처와 검사와 수사관 50여 명은 토요일, 일요일에도 출근해서 사상 초유의 현직 대통령 조사를 준비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공수처에서 전해드렸습니다. 그런데 경찰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을 비공개로 조사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한덕수 권한대행은 윤석열 대통령과 함께 내란 혐의로 고발된 피의자 신분이죠.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연결합니다. 자, 송서영 기자. 한덕수 권한대행이 대통령 탄핵안이 통과되기 전에 조사를 받았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총리실은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로 전환되기 전에 조사를 받았다며 충분히 성심껏 조사에 임했다고 밝혔습니다. 대통령 탄핵안이 지난주 토요일 가결되기 전 비공개로 조사를 받은 사실이 일주일이 지나서야 알려진 겁니다. 어디서 조사했는지, 무얼 조사했는지 경찰은 전혀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한덕수 권한대행은 윤석열 대통령과 함께 내란 혐의로 고발된 피의자 신분입니다. 회의록도 없이 5분 만에 끝난 국무회의 등 계엄의 불법 절차를 밝히기 위한 건데 경찰이 피의자인 국무위원들까지 지나치게 예우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국무회의 참석자 12명 중 윤 대통령 등을 뺀 9명이 지금까지 조사를 받았는데 모두 비공개로 진행됐습니다. 경찰은 다만 한덕수 권한대행 등 피고발인은 2차 조사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자, 심지어 권한대행 체제로 전환되기 전에 조사를 한 건데 이 사안의 엄중함을 고려하면 어디서 무슨 조사를 받았는지 경찰이 전혀 밝히지 않고 또 뒤늦게 공개한 건 문제가 있어 보이네요. 자, 그런데 대통령 경호처장도 비공개로 조사를 받았다죠. 계엄 전에 경찰 수뇌부를 부른 안가회동 등을 비롯해서 이 대통령의 동선을 살피려는 건가요? 네, 박종준 대통령 경호처장이 참고인 신분으로 역시 비공개 조사를 받았는데요. 대통령실 관계자가 조사를 받은 게 알려진 건 경호처장이 처음입니다. 경찰은 계엄 선포 전 윤 대통령이 경찰청장 등을 불러 MBC 등 계엄군 장악기관을 전달했다는 이른바 안가회동을 포함해 계엄 선포 전후 대통령의 동선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박 처장은 다만 계엄을 알지 못한 상태에서 접견 연락을 했고 자리에 배석하지 않아 접견 내용은 알 수 없었다고 해명했습니다. 비상계엄의 비선으로 지목된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과의 관계도 추궁했는데요. 두 사람은 박근혜 정부에서 함께 대통령 경호처 근무를 했는데 박 처장은 2015년 이후에는 전혀 연락을 한 적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서 MBC 뉴스 송서영입니다. 앞서 보신 전직 정보사령관 노상원 씨는 민간인 신분으로 현직 군 사령관들을 불러 모아 계엄을 사전 모의한 것으로 드러나고 있는데요. 자, 그런데 또 다른 의혹이 있습니다. 노 씨가 이른바 햄버거 회동이 있던 곳 근처 점집에 살고 있고 실제로 역술인으로 활동했다는 의혹까지 불거졌는데요. 정한솔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이 2차례나 계엄 모의 회동을 한 안산 롯데리아입니다. 노 전 사령관은 이곳에서 불과 1.5km 떨어진 한 반지하 주택에 머물러 왔습니다. 그런데 집 문 앞에 명태 여러 마리와 각종 술, 음식들이 놓여 있습니다. 문 옆 창고에도 무속용품과 술 등이 가득 들어차 있습니다. 대문엔 점집 표시가 붙었습니다. 주민들은 손님들이 늘어설 정도로 유명한 점집이라고 합니다. 잡아서 고사 지내는 거 그런 식으로 톰돼지 갖다 놓고 하고 BMW, 아우디 이거 많이 와요. 대놓고 가요 무조건. 노 씨는 이곳에서 여성 무속인과 함께 지내왔습니다. 인터넷 사진 거기에 보니까 맞더라고요. 나는 상상도 못했죠 그런 거라면. 선생님인데 얘기할 때 이제 눈치를 좀 이렇게 선생님이랑 써주는 편이고 약간 그런 것 같아. 노 씨는 역술인들과 동업하면서 직접 점을 봐주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사주 봐주고 그랬다던데. 근데 이렇게 있으면 그래서 보겠지. 점집 직원이라는 여성은 노 전 사령관이 역술인으로 활동했냐는 질문에 대답을 피했습니다. 노상원 씨가 그 안에서 점도 보셨어요? 점집 간판은 노 씨의 계엄 모의 사실이 알려지면서 지금은 떼내졌습니다. 3, 4년 됐네 여기 온 지. 여기서 여기까지.
간판이 없네. 내란 배후로 지목된 노 전 사령관이 민간인인 건 물론 무속에도 관여된 것으로 드러나면서 계엄 비선 파장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정한솔입니다. 2018년 지방선거 예비 후보자들로부터 공천을 빌미로 돈을 뜯어낸 혐의를 받는 건진법사 전성배 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법원은 검찰의 수사가 부족하다고 지적하면서 전 씨가 정치권에 이 돈을 전달했다면 죄질을 달리 볼 여지가 있다고 설명했는데 검찰은 전 씨가 이름을 언급했다는 윤한홍 의원을 포함해 정치권과의 관계를 찾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송구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구속영장이 기각돼 풀려난 건진법사 전성배 씨는 이번에도 입을 굳게 닫고 황급히 자리를 떴습니다. 불법 정치자금 받은 사실 인정하십니까? 윤한홍 의원하고 친분이 있다고 하셨는데 이거 맞는지. 대통령 부부와의 친분 관... 검찰은 전 씨가 2018년 영천시장 선거에 나선 자유한국당 예비 후보자들에게 1억 원가량을 받았다고 했지만 법원은 2018년 돈을 받은 날짜나 금액, 방법이 명확히 확인되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검사가 의심하는 대로 전 씨가 정치권에 돈을 그대로 전달했다면 죄질을 달리 볼 여지가 있다고 기각 사유를 설명했습니다. 건진법사 전 씨가 공천을 청탁하기 위해 국민의힘 전신인 자유한국당 의원 등에게 돈을 건넨 것으로 검찰이 의심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검찰은 앞서 전 씨가 당시 자유한국당 조직부총장인 윤한홍 의원에게 부탁해 공천을 줄 수 있다는 취지로 돈을 요구했다는 진술을 확보했습니다. 다만 윤한홍 의원은 전 씨와 친분은 있지만 돈을 받은 건 모르는 일이라고 했고 전 씨도 윤 의원에게 한 푼도 준 적이 없다고 혐의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일단 전 씨가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사실 자체는 법원도 인정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검찰은 압수한 전 씨의 휴대전화 3대와 태블릿 PC 1대에 대한 분석 결과에 따라 전 씨가 접촉한 정치인의 윤곽이 드러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전 씨는 무소속 후보가 당선된 뒤 돈을 돌려줬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검찰은 받은 돈을 어떻게 했는지 등을 추가로 조사해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할 방침입니다. MBC 뉴스 손구민입니다.